시각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시각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시각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볼 거고요. 그리고 실무자로서 디자이너와 소통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기획에 대해서 길지 않고 간단히 핵심만 뽑아서 볼 거고요. 디자이너가 아니지만 디자인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디자인을 기획하는데 그리고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구성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기초 지식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우리 주변의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은 모두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책상, 그리고 만지고 계신 핸드폰, 이런 게 다 디자인의 결과물이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우선 지금 책상이나 이런 모니터 화면 혹은 컴퓨터 화면, 여러분이 쥐고 계신 마우스, 이런 것들은 제품 디자인이라고 하죠. 프로덕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신 티셔츠나 바지, 그리고 또는 신고 있는 신발, 이런 걸 디자인하는 건 의류 디자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공간, 이 공간을 설계하는 건 건축 디자인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 위에 있는 책이나 그리고 혹은 리플렛들, 인터넷에서 오늘 본 카드뉴스,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역들은 조금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우선 종이에 하는 디자인들은 우리가 주로 편집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잡지, 책 표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유튜브 화면이라거나 웹사이트 화면 디자인, 또는 핸드폰에서 보는 앱들, 애플리케이션들 또는 게임, 이런 디자인의 영역도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멀티미디어 디자인이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UI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캐릭터나 패키지, 로고 같은 디자인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보통 일컬어서 브랜드 디자인이라고 많이 부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역들이 다 이렇게 쪼개져 있진 않아요. 특히 웹, 편집, 브랜드 디자인, 이런 것들은 요즘엔 BX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거의 약자는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의 제품 또는 브랜드를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디자인을 다 한다라는 의미여서 요즘 디자인 에이전시들은 웹 디자인 따로, 로고 디자인 따로, 편집 디자인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하나의 브랜드에 필요한 전반적인 디자인들을 다 아울러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인테리어 디자인까지도 이제 하기도 합니다. 네. 로고가 만들어지면 이걸 이제 사인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디자인하기도 해요. 그래서 디자인의 영역들은 예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다 나누어졌다면 점점 다 합쳐져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살펴볼 디자인은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우리가 앞으로 할 디자인은 뭐냐면 간단한 포스터, 카드뉴스, 그리고 문서 디자인 정도예요. 네. 이런 것들은 주로 편집 디자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런 카드뉴스들이 인터넷 사이트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앱 디자인, UI 디자인에 들어가기도 해요. 네. 아마 좀 표시를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 정도쯤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일부, 여기 일부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방금 전에 디자인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봤다면 이번엔 시각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각 디자인은 아래와 같이 브로셔, 이런 책자 개념이죠. 그리고 리플렛, 접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패키지로 만날 수 있는 쇼핑백들, 여기에 지금
디자인이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핸드폰에서 많이 보는 카드 뉴스나 웹 포스터 이미지, 이런 것들을 시각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디자인의 특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의 모양을 디자인한다기보다는 제품 위에 평평한 이런 2차원적인 매체 위에 디자인이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시각 디자인은 이런 정보와 지식으로 뿌려져 있는 컨텐츠들을 2차원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종이, 화면, 이런 평면 매체들, 종이, 모니터 또는 핸드폰 매체 위에 잘 재구성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그 정보의 길을 잃지 않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길을 잃지 않고 정보를 바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재구성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쁘게 만든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디자이너가 아니지만 디자인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그리고 디자이너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는 디자이너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죠. 첫 번째는 디자인의 기술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좋아 보이는지, 어떻게 해야 디자인을 좀 더 정돈되고 세련되게 보이게 할 수 있는지 고민되는 거죠. 간단한 문서 디자인이나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릴 심플한 카드 뉴스를 하더라도 디자인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사진과 글자가 잘 보일 수 있을지, 또는 어떻게 해야 촌스럽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디자인을 디자이너에게 맡겨야 되는데 디자이너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쉽게 말하자면 컨셉이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컨셉을 어떻게 정리해서 말해야 되지? 또는 디자이너에게 수정사항을 요청하고 싶은데 너무 짜잘한 것 같아. 이런 것까지 해달라고 좀 미안하기도 한데 내가 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로서 디자인을 할 때 특히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사소통을 해야 될 때 서로 오해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저는 디자이너로서 디자이너가 아니신 분들에게 이런 요청을 많이 받는데요. 세련되게 해주세요. 깔끔하게 해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또 멋있게 해주세요. 눈에 잘 띄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많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말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세련된 거고 어떤 게 깔끔한 건지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깔끔하다는 건 여백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직선으로 표현된 걸까요? 누군가는 하얀 바탕에 파란색으로 줄만 그어 있어도 세련되고 깔끔하고 예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기엔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고 또는 허전하고 아니면 성의 없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인상을 말하게 되면 서로 소통하는데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서로 생각하는 세련되거나 깔끔하거나 예쁘거나 멋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서로 디자인 컨셉에 대해 얘기할 때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세련됐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좀 더 직선적인 분위기, 직선을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모듈이 되어 있는 디자인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쁘게 라는 표현보다는 이번 디자인에는 일러스트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일러스트에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죠. 어떤 스타일의 일러스트를 좋아하는지, 라인이 들어가는 일러스트를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귀여운 어떤 캐릭터, 동물 캐릭터가 들어가는 거 선호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계열의 뭐 노란색이라거나 빨강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무채색의 사진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눈에 잘 띄게 할 때도 이게 사진이 잘 뜰 수가 있고, 색상이 잘 뜰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디자인 요소가 잘 뜰 수도 있고, 로고가 잘 뜰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글자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은 이런 표현을 수년에 걸쳐서 계속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바로바로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디자이너가 아니신 분들은 이런 표현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서 저와 함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인상이나 스타일을 말로 나타내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볼 겁니다.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알아야 될 상식을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을 하실 때는 우선 디자인 기획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디자인 기획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디자인이 무엇에 쓰일 것인지 목적을 정하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의 컨셉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디자인이 좀 세련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세련된다는 것이 어떤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지, 직선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사진을 사용하고 사진을 크게 강조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좀 아기자기한 일러스트가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보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고 뭔가 강력한 인상을 주길 원하는지, 아니면 봤을 때 귀엽다,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하길 원하는지 등등 그런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걸 막연하게라도 일단 머릿속에 그리고 가셔야지 앞으로 이제 컨셉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수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정보를 편집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이제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서 크게 보일 거, 그리고 작게 보일 것들을 구분을 해서 배열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기획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디자이너가 임의대로 배치를 하기도 하지만 기획하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전달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디자인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디자인을 하지 않더라도 디자이너와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디자인을 구성할 때 포스터가 하나 있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을 보기보다는 여기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갔구나, 또는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갔구나, 글자가 들어갔구나, 색깔은 무엇이네, 이런 것들을 요소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좋아 보이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한순간에 키워지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디자인을 많이 접하면서 어떤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인지, 나의 단순한 취향을 넘어서서 조금 더 보편적으로 조형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도 익히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 수업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취향을 만족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중간 이상의, 중상 이상의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있거든요. 그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의 어떤 원리는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포스터 예시를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디자인을 기획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에서 디자인을 기획하기 전에 자료를 조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조사해서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할지 좀 감을 잡아보자 라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찾았어요. 이 디자인 정도로 우리도 포스터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할 수 있는데, 이 디자인을 카피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런 디자인을 참고 자료로 가져올 때는 이 디자인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아이디어. 네. 아이디어라는 건 어떤 색상을 썼는지, 어떤 서체를 썼는지, 어떻게 배치를 했는지, 어떤 디자인 요소를 어떤 표현 방법으로 넣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요. 라고 말을 한다면 듣는 상대방은 매우 주관적으로 듣게 되겠죠. 마음에 드는 것이 지금 뭐지? 이런 배경이 마음에 든다는 건가? 아니면 이런 일러스트가 마음에 든다는 것인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는데요. 우선 그런 요소로 색상, 글자체, 표현 기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잠깐 이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써보실게요. 내가 봤을 때 색상은 이렇다. 글자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글자체에는 뭐 이런 모양의 이런 서체를 쓴 것 같다. 서체 이름을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보이는 느낌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표현 기법으로는 표현 기법의 말이 좀 방대하지만 여기 사용된 그림의 특징에서 느껴지는 나의 느낌, 느껴지는 나의 그 생각을 쓰시면 되고요. 그림이 딱딱해 보인다, 뭐 단순해 보인다, 복잡해 보인다 이런 말도 괜찮고 좀 귀엽다, 손으로 그린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죠?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예,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럼 색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색상은 크게 이 녹색과 그리고 약간 진한 주황색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 두 가지 색상이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색상이 지금 반복돼서 여기저기에 뿌려지고 있죠. 이처럼 이제 어떤 디자인을 보던지 간에 메인 색상이라는 게 있어요. 메인으로 쓰는 색상, 주 색상이라고 하죠. 네. 여기에서는 지금 녹색과 네, 진한 주황색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체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요. 네, 여기 잠깐 지우고 하겠습니다. 네, 글자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네모네모한 글자체이긴 하지만 약간씩 좀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보자와 는자 차이가 보이시나요? 가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보자는 매우 보자와 는자의 가로 사이즈가 약간 차이가 있죠. 지금 이 글자체의 특성이에요. 시자와 장자의 가로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단순하게 네모네모한 글자체가 아니라 이 글자체는 자 이렇게 다르죠. 크기가 이렇게 이런 좀 리듬감이 있어요. 글자체에. 그래서 이 글자체를 봤을 때 우리는 재밌다, 귀엽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글자체를 요청할 때 너무 딱딱한 지금 여기 써있는 이런 글자체보다는 좀 이렇게 좀 친근해 보이고 그리고 좀 귀엽기도 하고 하지만 가독성은 좋죠. 글자가 굵으니까요. 이런 글자체로 해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표현 기법에서 보면 여기는 지금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림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런 쉽게 이해를 하면요. 그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 그림의 특징도 손으로 매우 섬세하게 그린 그림이고 그림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그림체를 쓰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포스터 하나를 보더라도 각각의 요소의 특징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스타일의 포스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포스터와 지금 포스터는 한눈에 보기에도 네,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네, 앞에 포스터를 다시 보면 전체적으로 좀 귀엽다 혹은 좀 친근하다 아니면 좀 아기자기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포스터이고요. 그리고 글자 색이 녹색과 진한 주황색으로 선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포스터와 봤을 때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이 포스터는 훨씬 단순하고 그리고 직선이 많아서 강하다는 느낌을 더 받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색상을 보면 색상의 패턴도 굉장히 다른데요. 사용 패턴도요. 여기는 진한 원색적인 색깔을 일부 들어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이 섞였기 때문에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이 포스터의 같은 경우에는 흰색과 검정색의 대비가 우선 강하게 있고요. 그리고 색상이 지금 여기 파랑색, 보라색, 녹색, 약간 핑크색과 같은 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색을 완화시켜줄 어떤 부드러운 채도가 낮거나 명도가 밝은 색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색상들이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체를 보면 앞에서는
글자체에 가로획 부분이 좀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서 재미를 주고 약간씩 곡선이 섞여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반듯반듯한 고딕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자체는 어떤 좀 타협이 없고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리고 약간 프로파간다적인 어떤 팬데믹 시대 의미, 좀 이런 좀 강한 의미를, 강한 느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 기법을 보면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여기는 손으로 그린 듯한 일러스트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도형을 사용했어요. 도형을. 원과 지금 이 마름모 모양을 반복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이것만 넣는데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의 어떤 요소로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나 잘 그려진 그림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디자인은 그건 그렇게만 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한 도형을 조합해서도 충분히 강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의 디자인을 원하는지를 이렇게 포스터에서 좀 하나하나 요소를 보면서 이렇게 전해서 전달을 하면은 디자인과 훨씬 소통이 잘 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